평창군이 지역 특화 소득 장목으로 사과와 멜론을 선정하고 명품화 사업에 나섭니다. 홍천군이 이미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을 멘토로 육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줄 포항 강소기업 육성 기술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여수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직능단체 등 유관기관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도로 현장 상황에 맞게 밝기가 조절되는 가로등 디밍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쌀로 만드는 요리에 지름길이란 없다. 쌀은 끓고, 익고, 또 뜸이 드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내심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쌀로 만든 요리가 우리의 주식이라는 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인생은 쌀로 만든 요리와 같다는 말을 하루에 3번씩 기억한다면 저렴한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출발해 볼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평창군이 지역 고소득 장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과와 멜론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사과와 멜론 명품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이미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평창 사과와 멜론은 지역 내 고소득 장목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격 농산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현재 평창군의 농업을 살펴보면은 채소 위주의 농업과 쌀농업 위주의 농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하면 특성화해 볼까, 명품화해 볼까 이런 궁리 끝에 사과라든지 멜론이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도 맞고 또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장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총 12억 9천만 원을 들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사과와 멜론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각종 시설과 작업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사과의 경우 올해 신규 과원 3헥타르를 조성하고 멜론은 재배시설 7,590제곱미터와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평창군은 사과 재배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사과가 생산돼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창에서는 제4기 평창사과 농업인대학이 개강하기도 했는데요. 평창군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전문 강사의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사과 재배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과의 품질과 생산량을 모두 끌어올려 앞으로 평창 사과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연중 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 저장재를 지금 공급을 해서 6월 말까지 소비자들에게 이제 공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과 가지 유인기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투입해 멜론 재배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멜론 재배를 단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오필름 교체 시범 사업을 통한 재배 시설 환경 개선으로 멜론의 맛과 향, 당도 등 고품질의 명품 멜론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멜론의 경우는 일시다발적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분산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공동 육묘장 사업을 올해 추진해서 공동 생산, 공동 육묘, 그다음에 골고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농가의 그 메론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평창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평창 사과와 멜론.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으로 평창 사과와 멜론이 우리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홍천군이 귀농귀촌 멘토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들 역시 귀농귀촌인으로 꾸려져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멘토 육성 교육은 귀농귀촌 멘토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20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4월 8일 첫 교육을 가졌습니다. 도시에서 홍천군으로 귀농 또는 귀촌한 지 3년 이상인 자 중 거주기간과 귀농교육 이수 실적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이번 멘토 육성 참가자는 오는 4월 29일까지 4주에 걸쳐 총 18시간의 귀농귀촌 멘토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건강한 귀농귀촌의 방향과 귀농귀촌의 멘토의 이해, 농업창업의 이해 및 농촌지역 사회 정착 요령 등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이들에게 농촌의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준비됐습니다. 그 전문적인 멘토의 필요성 그리고 그 멘토의 인원의 확대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멘토를 희망하시는 기존에 귀농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되고 또 실사례 중심적인 그 도시민 상담을 하고자 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멘토 육성 교육을 통해 복잡한 도시를 탈피해 홍천군으로 귀농귀촌한 이들의 안정화와 정착을 돕는 한편 새롭게 귀농귀촌할 도시민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전통 장례문화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전국 회다지 경연대회뿐 아니라 강원도 향토민요 경연대회도 함께 열려 우리의 전통 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삶과 죽음을 테마로 회한의 정서를 여흥으로 풀어내는 전통 장례문화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 위원회 주최 횡성 회다지 소리 전승보존의 주관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우천면 정금 민속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상여 행렬, 회다지 소리와 전국 회다지 경연대회를 비롯해 강원도 토속민요 경연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회다지와 토속민요를 선보여 주말 횡성군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이 축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우리 회원으로 영입하고 또 회다지 소리를 전승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에서는 흔히 빈상여놀이라고도 불리는 대도듬놀이, 회다지 손인형극, 장례문화 사진전을 비롯한 기록 영상 상영과 소원지 쓰기, 사후세계 체험 행사, 장례용품 전시와 수의짓기, 염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대도듬놀이란 장례가 후상일 때만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 했던 상여놀이로 대도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실정이어서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는 프로그램이었다는 평입니다. 민속문화제와 아울러 11일 토요일 오후에는 강원도 토속민요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12일 일요일에는 전국 회다지 소리 경연대회, 회다지 인형극 등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좀 커지면서 여기가 예술인촌을 조성을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우리 민속문화제에 같이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술인 활동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협연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예술인들이나 또 이렇게 항시 정금 민속관에 가면은 예술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장이 앞으로 다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과 소원입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전승 보존회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를 재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슬프지만 흥겨운 소리로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을 어루만져준 횡성 회다지 소리가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자문을 구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시가 중소기업들의 R&D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강소기업 육성 기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는 6일 포스텍 제1융합관에서 강소기업 육성 기술지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기술지원단은 포스텍, 리스트, 철강대학원, R&D 기관의 전 현직 연구원과 교수 등 금속, 화학, 재료공학, 신소재, 기계, 전자전기, 환경 분야 전문가 총 4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R&D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날 강소기업 육성 기술지원단 발대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지원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2015 세계 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지어진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강당과 강의실, 그리고 전시실로 구성된 물포럼 기념센터는 물포럼이 끝난 후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세계적인 물 교육을 위한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가 개관했습니다.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 물위원회 회장, 이정무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적인 물 교육의 장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역대 세계 물포럼 주요 내용과 개최 도시를 소개하는 물포럼 특별전과 워터 갤러리 등을 통해 2015 경북 세계 물포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대표 콘텐츠인 비고쇼가 다시 가동합니다. 지난해 15만 명이 관람한 만큼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봄철 관광 시즌을 맞아 비고쇼를 비롯한 박람회장 관광문화 콘텐츠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고쇼는 워터스크린, 분수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쇼로 지난 한 해만 15만 명이 관람한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수시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전남대가 여수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문병원 설립 이행 촉구를 위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6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 동사무소와 보건지소, 다중이용업소 등의 서명부를 비치하고 시민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남대병원 여수 분원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민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산시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매월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마을 공동체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발대식과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200여 명의 학부모들과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뜻을 모았는데요. 자유학기제는 적성에 맞는 자기개발과 인성 함양,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공교육 신뢰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오산시는 1년 앞선 올 2학기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험에서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진로와 또 특기, 예체능 등 학생들의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는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미래를 탐색해 진로를 설계하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교육제도인데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 교과별 특성에 맞는 진로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면은 동아리 활동이나 예체능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책도 많이 읽고 많은 활동으로다가 제 미래의 꿈과 적성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진로 체험학교인 미리 내일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을 진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12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 코치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로등. 조금만 어두워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보통 법적 기준보다 10에서 20% 정도 밝게 설계하는데요. 문제는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까지 밝기를 유지하다 보니 전력 소모량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부천시가 현장 상황에 맞게 밝기를 조절해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로등 디밍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사구와 오정구 일부 지역 가로등에 디밍 원격 제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디밍 시스템은 도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빛의 낭비를 막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로 가로등에 조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 주변 환경에 맞게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 설정 기능을 활용해 차량 통행량이 적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평소 대비 8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가로등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 절약 융복합 사업에 선정돼 약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6월 말 착공해 10월쯤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의 가로등은 모두 18,000여 개로 이번 시스템은 야간 통행량이 적은 소사구와 오정구 일부 지역 만여 등에 설치되며 향후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안전입니다. 부천시도 경찰서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CCTV 3,0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성 혼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경찰서와 연계해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신설한 부천시 안전컨트롤타워 365 안전센터입니다.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 교육 등의 예방활동에서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과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 전담 조직으로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 안전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파수꾼 CCTV는 올해 3,2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연말이면 1,000여 개소에 4,300여 대를 갖출 예정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약 82대의 CCTV가 설치되는데 한 지점마다 각 갈래길을 비추는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질도 개선합니다. 특히 시는 현재 시청 3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있으며 다음 달 센터가 완공되면 최대 5,200여 대의 CCTV를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정책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안전보행 도우미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올해 43개 초등학교로 확대돼 전국 최대 규모인 하루 평균 2,500여 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된 수영교실은 수상 안전교육도 병행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월 배려와 사랑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재난 예방, 생활 안전 활동의 3개 분야 7개 과제가 중점 추진되는데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배려와 사랑의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팍팍해져 있는 것을 배려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안전한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 안전과 관련 단체에다 신고를 하시고 아니면 저희 365안전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의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원미경찰서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성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원터치 폴 시스템, 무선 근거리 통신을 통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2,000개 사업장에 구축됐습니다. 또 다목적 기동 순찰대가 운영돼 야간 순찰이 강화됐으며 오정구 일부 취약 지역의 경우 가스 배관과 방범창 등의 특수 형광 물질을 도포하고 경고 안내판을 부착했는데 가택 침입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안전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라며 앞으로 안전교육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2015)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영남루민 밀양강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이고장 출신 구국성사인 사명대사의 충의정신과 조선조 성리학의 태두인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지덕정신, 그리고 죽음으로 순결의 화신이 된 윤동옥 아랑낭자의 정순정신을 향토의 기품으로 진작해 문예진흥의 계기를 삼고자 매년 봄에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또한 첨단 밀양국제 멀티미디어쇼 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해 빛과 영상, 그리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3대 아리랑이 한데 어우러져 공연하고 상호 간 교류와 소통하는 축제로 구성했습니다. 축제에 오시면 불꽃쇼, 조선통신사 행렬 및 거리 퍼레이드, 밀양아리랑 가요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밀양아리랑 대축제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5 담양 대나무 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담양 중록원에서 열립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맑은 물을 머금고 자라는 대나무. 그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소리, 사각사각 들리는 댄잎 소리, 감미로운 대숲 향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에 오시면 명품 숲길을 즐기면서 힐링 체험, 영산강의 시원지인 맑은 물과 함께 펼쳐지는 대나무의 신비 체험을 할 수 있고 대나무 요리의 진미와 문화를 맛보는 오감 만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가는 일을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한 줄이 남는다고 합니다. 프로들은 자신들이 받는 대우만큼 치열한 노력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아마추어로 살다 가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프로처럼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